네, 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도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태풍 상황과 앞으로의 진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서 비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피해 상황 계속해서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현재 태풍 위치 이동 경로부터 일단 알려주시죠. 네, 현재 태풍은 제주 서귀포 남쪽 약 15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속은 현재 29km 속도로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뒤 오후 3시 무렵이면 제주 동쪽 해상에 근접을 하겠고요. 밤 10시경에 부산 앞바다에 가장 가까워진 뒤에 내일 새벽쯤 독도 해상으로 진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 하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혹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나 이러는데 이번 이 타파는 둘 다 굉장히 많이 내리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분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태풍은 말씀해 주신 대로 강풍도 강풍이고 또 비의 양도 많습니다. 현재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제주 해안가 또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또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어리목에는 시간당 34.5mm, 또 윗세오름에도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태풍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비바람의 세력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또 앞으로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와 영남 동해안에 최고 400mm, 또 영동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또 강원 영서남부, 충북, 또 전북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강하고 참 사실 이 태풍과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때 언제쯤 좀 세력이 약해지나 그런 걸 좀 많이 좀 살피게 되는데 이거는 좀 언제쯤 세력이 좀 약해지거나 그럴까요? 네, 지금 이 시간 이후 이 태풍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진 분명히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태풍이 세력이 이제 더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지지 않고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다행히 이 태풍이 지금 이 진로를 밟는 대한해협을 그 진로를 밟게 되는 이유가 태풍의 오른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큰 벽이 지금 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태풍이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대류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 적어도 한 뭐 10km 넘는 데까지 지금 탑 형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이 동쪽의 공기와는 다른 건조한 대륙 고기압이 지금 확장해 있는데 네. 이 서울 경기가 사실은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여 위까지 비구름들이 못 올라오는 이유가 이 대륙 고기압 세력에 약간 밀리는 그런 추세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이제 적어도 지금부터 한 서너 시간 전에는 이게 뭐 남쪽으로도 상륙할 수 있다.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 그렇게 되는 예. 거고.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저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힘이 좀 더 강해서 서울 경기는 뭐 바람은 좀 불겠지만 비는 아마 더 이상 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경계면에 놓이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어찌됐건 원래 중심에서 멀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신 이 태풍이 제주도 동쪽 지나고 또 부산 지날 때 그런 어떤 그 성질이 다른 그러니까 대륙 고기압과 이 태풍이라고 하는 열대 저기압이 그 어떤 기압차가 크게 되고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비구름이 지금 놓인 상태 뚜렷하게 서울 경기 밑으로는 지금 비구름이 상당히 강하게 발달한 곳들이 네. 전라도, 충청도 쪽에 있거든요. 자, 그런 지역들까지도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남해안과 이 경상도 동해안 쪽은 어찌됐건 제주도 한라산 빼고는 가장 비가 많이 내릴 겁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네. 그렇다면 서울 경기 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그 태풍이 그만큼 좀 더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이쪽으로 밀리지 않고 예. 오히려 당초 오전 예상보다는 약간 밑으로 동쪽으로 내려왔죠. 치우친 경향이 있으니까 예. 거기서 부산이나 제주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기지만 이제 그 서울 경기 쪽에서는 비가 좀 있으면 오겠거니 했는데 지금 못 오는 이유가 그 찬 공기 세력이 강해서 이 태풍 비구름이 올라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력이 네 말씀하시죠. 네, 서울 경기 여기 서울 입장에서는
그 지금 바람은 좀 많이 지금 밖에 바람 제법 네, 부는데 저 불더라고요. 남쪽 네. 까지는 아니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지만 역시 저 정도도 상당히 강한 바람이거든요. 어쨌든 서울 지역은 비가 올 확률은 좀 많이 낮아졌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비가 건데 원래 당초 많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 서울 봤는데 조금씩이라도 오는 거는 하여튼 그 경계면에 지금 있는데 그게 다행히 서울은 벗어나 있고 이제 제주도와 이 남해안, 부산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점점 제주도는 이 시간 이후 지금 제주도가 아주 그 최성기에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태풍이 지나는. 예. 그래서 제주는 이 태풍이 한 적어도 통과하고 나면 이 구름 중심의 후면에 들 텐데 그러면 제주는 비가 상당히 또 빨리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람은 역시 강하게 불겠지만. 예. 근데 세력이 앞으로 더 강해지진 않겠지만 약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또 네, 초반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세력은 계속해서 좀 지금 이 세력을 좀 유지한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건가요? 그대로 이 세력을 이 힘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는 못하죠. 그런 어떤 지형적인 영향도 있고 예. 한라산을 스치고 나서 그렇고 또 보면 위쪽 북쪽에 찬 그 건조한 공기 세력이 태풍으로 이 왼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태풍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순환에 의한 많은 수증기들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힘을 그렇게 갑자기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태풍이 타파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강한 지금보다는 분명히 조금은 약해지지만 예. 그러나 우리나라까지 접근한 태풍치고는 그 정도면 굉장히 강한 강한 세력이군요. 태풍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지역들이 더 큰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지금 제주도는 뭐 영상을 통해서 보듯이 아주 그냥 태풍권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서 있기도 좀 힘들 정도의 그러니까요. 기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강풍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앞서도 저희 취재 기자 보셨습니다만 순간 최대 풍속이 25m가 넘게 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초속 30m 정도의 뭐 바람이 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이 정도의 강풍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인 겁니까? 근데 사실 초속으로 표현을 하면 체감이 잘 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시속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태풍의 진로에 놓여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 또 동해안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높은 산지나 도서 지역은 시속 180km에 달하는 정도의 강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정도는 달리는 차도 뒤집힐 수 있는 정도고요. 또 강한 바람에 바위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강한 바람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여서 대비를 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이 또 시기가 가을이고 네. 또 이달 초에도 태풍이 있었고 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가을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유독 가을 태풍은 좀 큰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사례가 있었죠? 네, 이 네. 타파와 유사한 진로를 밟은 태풍이 2004년도 맥이라는 뭐 물태풍이었다 그랬는데 경상도와 전라도 쪽에 그 남해안 쪽에 많은 비가 한 300에서 400mm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큰 피해를 줬고 그때 사망자가 5명이 생겼습니다. 예. 그 뒤에 2016년도에 비슷한 진로, 비슷하다는 게 중심이 제주도 동쪽으로 지나고 또 대한하야로 빠져나가고 부산 가깝고 이제 이 진로를 말하는 건데요. 2016년 10월 5일 날 태풍 차바, 또 유사한 게 2018년도 작년이죠. 10월 6일 날 영향을 줬던 태풍 콩레이가 이런 비슷한데 뭐 이번 타파가 그 바람 세기로는 차바와 뭐 비슷하고 비 양으로는 콩레이와 뭐 비슷하다 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예. 했는데 어찌됐건 그 과거에 이런 진로 밟은 태풍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뭐 이번 역시도 강한 바람과 많은 비 피해가 예상이 돼서 특히 그 경상도 동해안 쪽에 차바 때 10월 5일 날 울산 지역에서 큰 그 침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지역의 비가 다른 그 내륙보다도 더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제주도 한라산은 원래 이 정도의 태풍이 지나가면 한 1000mm 이상 비가 어느 중간 이유는 나타나거든요. 지연적인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역시 지금까지 한
10mm 정도 내렸는데 앞으로 뭐 더 내린다고 한다면 뭐 분명히 더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태풍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피해가 강한 바람과 많은 비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 태풍 링링 때도 그때는 우리 서울 수도권이 그 중심이 서해 바다로 지나면서 가까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이번 태풍 타파는 이제 이쪽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중심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까 그런 조건 때문에 대륙고기압 세력이 강해서 더 올라오진 못해서 비는 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다. 바람은 뭐 그 우리가 말하는 강풍 수준은 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남부지방의 사람들의 피해는 그래도 좀 더 클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네.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타파가 올해 우리나라에 온 태풍 중에 6번째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예. 해에 통상 한 2개 내지 뭐 많아야 3개 정도가 예. 평균적으로 태풍이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끼치는 개수거든요. 예. 올해는 벌써 이게 6개입니다.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상당히 많죠. 그런데 7개의 영향을 줬던 해가 있습니다. 1950년과 1959년 두 번 있었고 예. 이렇게 6번 했던 게 한 뭐 제 기억으로 한 3번, 이번이 한 4번째 정도 되는데 그 원인이 뭐 역시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하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태풍이 연간 발생하는 개수가 그러면 많아졌냐? 연간 총 발생하는 개수는 과거와 비슷합니다. 한 26개에서 27개. 예. 그중에 2-3개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건데 이 개수 26개, 7개가 뭐 30개 넘고 뭐 35개 이러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까지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접근하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역시 우리나라까지 접근할 때 그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서 따뜻함이 그렇다. 유지가 돼서 그런 그렇다. 거군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그 약 2주 전이었죠. 링링 얘기를 했을 때도 네. 이 후속 태풍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좀 열려놓고는 네. 봐야 된다라고 네, 네, 했는데 있었죠. 지금 네. 2주 만에 이렇게 왔거든요. 이제 궁금한 게 아직 가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네. 앞으로 또 가을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그 태풍의 발생 구역에서 기상 위성 영상을 보면 그 대류운들이 막 모습이 네. 보이거든요. 그게 좀 더 발달하면 이제 태풍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16년 10월 5일 날, 네. 2018년 10월 6일 날이 10월 태풍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올해가 이 타타가 과연 마지막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충분히 한 적어도 보름 이내에 여건만 마련되면,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그 대류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진로 밟으면 올해 1년에 7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올해 어찌됐건 서해상으로 한번 또 이 동해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가까이 가서 그 태풍이 직접 영향을 준 그 개수가 많은 해로 기록이 되고 또 태풍 피해가 또 어느 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예. 그 어느 때보다 태풍에 대한 대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대처 방안 좀 짚어주시죠. 네, 평소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테이프로 창틀에 X자 모양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유리와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틈새를 튼튼히 또 단단하게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번에는 많은 비까지 내리는 만큼 만약에 침수를 대비해서 또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또 비상 연락처나 대피 장소를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방송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서 태풍 상황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김민지 캐스터와 태풍 상황과 전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